1908년 6월 30일 아침, 시베리아의 외딴 타이가 숲.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술록을 돌보고 있었고 대지는 이제 막 아침 햇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7시 17분, 이 고요함은 인류가 기록한 가장 거대하고 미스터리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늘이 둘로 갈라졌고 북쪽 하늘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섬광이 터져나왔고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지축을 흔드는 충격파가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수백 개가 동시에 터진 것과 맞먹는 위력.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2150제곱킬로미터의 숲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든 대재앙. 하지만 그 현장에는 폭발의 원인이 될 그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날 아침 시베리아의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퉁구스카 대폭발.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불덩어리의 정체를 추적해봅니다. 폭발 지점에서 약 65km 떨어진 바나바라 교역소. 당시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열풍의 셔츠에 불이 붙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고 강력한 충격파에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창문은 모조리 깨지고 집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늘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머리 위, 숲 위로 거대한 불길이 나타났죠. 그리고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무너지거나 대포를 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땅이 흔들렸고 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600km 이상 떨어진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기차를 멈춰 세울 정도였고 폭발로 인한 지진파는 영국에 있는 지진계에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현상은 그날 밤부터 며칠간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밤 12시에도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게 빛나는 백야 현상이 관측된 것입니다. 폭발로 인해 성층권까지 올라간 미세한 먼지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만들어낸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런던의 시민들은 한밤중에 골프를 쳤고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인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진실을 확인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현장은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퉁구스카 폭발의 진실을 밝히려는 첫 번째 시도는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19년이 지난 1927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끝난 뒤였죠. 러시아의 광물학자 레오니트 쿨릭은 이 폭발이 거대한 철 운석의 충돌 때문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운석을 찾아내 조국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안고 혹독한 시베리아의 자연을 뚫고 탐사대를 이끌었습니다. 수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폭발의 중심지에 도착한 쿨릭과 탐사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비 모양으로 펼쳐진 숲. 그 안에 나무 8천만 그루가 마치 성냥개비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폭발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중심부의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고 마치 전신주처럼 잎과 가지가 모두 타버린 채 꼿꼿이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폭발이 땅이 아닌 공중에서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쿨릭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하며 거대한 운석이 남겼을 충돌구, 즉 크레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도 없이 꽁꽁 얼어붙은 늪지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폭발의 규모로 보아 당연히 있어야 할 거대한 크레이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운석의 파편조차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탐사를 계속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인은 분명 엄청난 흔적을 남겼는데 정작 범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라진 증거. 퉁구스카의 미스터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크레이터도 운석 조각도 없다. 그렇다면 대체 그날 아침 퉁구스카의 하늘을 가른 불덩어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지난 100년간 수많은 용의자들을 지목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 해성 또는 소행성의 공중 폭발. 오늘날 과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입니다. 지름 50에서 100m 정도의 작은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인한 마찰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상 510km 상공에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혜성의 경우 공중에서 폭발하며 완전히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지상에 아무런 파편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크레이터가 없는 이유와 유럽의 밤하늘을 밝혔던 현상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의문점은 남습니다. 폭발 현장 주변의 토양이나 나무에서 혜성의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용의자들 상상력의 영역. 주류 과학계의 설명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자 사람들의 상상력은 더 대담한 용의자들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계 우주선 추락설입니다. 1946년 소련의 한 SF 작가가 핵에너지로 움직이는 외계 우주선이 착륙에 실패하여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이 가설이 널리 퍼졌습니다. 일부 UFO 연구가들은 지금도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기묘한 가설입니다. 바로 초소형 블랙홀 통과설과 반물질 폭발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블랙홀이 퉁구스카 지역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다거나 우주를 떠돌던 반물질 덩어리가 지구의 물질과 만나 쌍소멸하면서 폭발했다는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는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자신의 무선 송전 시스템, 이른바 죽음의 광선을 실험하다가 사고를 쳤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퉁구스카는 과학과 상상력이 충돌하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장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퉁구스카 대폭발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혜성이나 소행성의 공중 폭발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이 사건은 인류에게 던져진 거대한 질문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퉁구스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결코 안전한 곳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3년 러시아 첼랴빈스크 상공에서 운석이 폭발하며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첼랴빈스크 운석의 위력은 퉁구스카 폭발의 수백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1908년 그 불덩어리가 시베리아의 외딴 숲이 아니라 런던이나 뉴욕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인류의 역사는 그날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퉁구스카는 단순한 과거의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날의 불덩어리가 남긴 질문의 답을 찾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